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재개발 구역은, 잘 아시죠? 흑석 2구역. 여기가 이제 공공재개발 구역이고요. 최근에, 정비계획이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이게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지금, 공공기관인 이제 SH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는 이제 삼성물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흑석 2구역은 이제 지하철 9호선 흑석역 바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흑석 1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흑석 뉴타운은 이제 거의 개발이 다 끝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이제 22년 10월 달에 지금 흑석 2구역이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기사고요. 총 공사비는 이제 일단 최고 층수 49층 그리고 공사비는 6,762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이니까 지금 한 3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요 공사비도 이제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요번 정비 계획에서는 이제 공사비를 얼마 정도로 추정을 했는지까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25년 7월 최근에 이제 기사가 있는데 소유자는 동의 안 했다. 공공재개발 1호 흑석 2구역이 이제 소송전을 벌인다라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구역 내에 S개발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흑석 2구역 내에 이제 네 필지 정도를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현재의 낮은 수준의 보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지금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이래요. 그러니까 4분의 3,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이 아니고 이제 50%의 찬성만으로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S개발에서 주장하는 거는 너무 일방적이다, 일방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흑석 2구역의 경우에는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300여 명인데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140명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 이상만 찬성을 하면 이제 사업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소송이 이제 이것 말고도 그 전에 계속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게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물건이 하나 있는데, 매매가 다가구 주택이 25억이 올라와 있고요. 대지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되고, 지금 건물 연면적은 한 44평? 40쪽 정도 되네요. 2층짜리 건물이고 94년에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2278만원 정도 예정돼, 2278만원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 구역 내에 뭐 종교시설, 뭐 공원, 뭐 우체국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돼 있고, 조감도는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현재 요것 좀 조감도를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왼쪽 것도 있고 이제 오른쪽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최신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 있잖아요. 요즘 전용 84가 지금 3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흑석 2구역에 정비계획 변경이 이제 고시가 됐어요. 7월 31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구역 면적 먹고 사업 진행 방식은 이제 공공재개발 방식이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한 37% 정도 되고요. 용도 지역이 기존의 이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보면 지금 흑석 2구역에 지금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600%로 이제 최고 층수 이제 49층으로 짓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우리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상한이 이제 500%잖아요. 근데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20%를 이제 초과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용적률 600%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신축 세대수가 많습니다. 1012세대고 임대가 352세대. 그래서 한 34% 정도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0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352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114%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도 30억이 막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엄청 많겠죠.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308명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8호 초과 평형이 373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8호 초과 평형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 나머지 평형들 뭐 84 이하, 여기 60 초과 8호 이하가 이제 다 이제 전용 8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제 84도 일반 분양으로 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주변 시세도 비싸기 때문에 분양 수입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심의 완화 사항이 아까 얘기했던 법적 상한 용적률 120%, 그러니까 20% 추가로 이제 완화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공공시설 뭐 순부담은 이제 15.9%고 뭐 용적률 계획하고 임대 아파트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348세대를 이제 지상엔 주차장이 없고 지하로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아파트 세대 수만으로 계산을 하니까 2.32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뭐 주상복합 형태다 보니까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 이제 오피스텔도 지금 보면 어, 자, 오피스텔도 여기 있다. 오피스텔 세대수가 또 80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법정 주차 대수는 이제 아파트만 계산했을 때도 한 2대는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여기 연면적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면적은 그러니까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과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뭐 지하 주차장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주차 대수가 1.8대 이상이면은 자, 그러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연면적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전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대략 27,000제곱미터, 27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평으로 환산하면 81,87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뒤에 써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3.61%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1조 8,562억, 비용이 1조 2,100억 정도 되고, 종전자산 추정액이 6,235억입니다. 그래서 요 총 비용의 70%를 공사비라고 가정을 하면 8,470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근데 요 계산식 아래 계산식에서 대지 면적하고 용적률 600% 넣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 비율 55% 이렇게 해서 평당 공사비 9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7,778억 정도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상가나 여기는 전용 8호 초과 평형이 많죠.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10%가 이제 부가가 되죠. 그러면 대략 한 10%라고 가정을 하면 8,556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총 비용이 70%로 추정했던 게 8,470억이니까 얼추 맞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49층으로 짓기 때문에 평당 한 950만 원 정도는 해야 얼추 맞겠죠. 그래서 요번 정비계획 변경한 안에 들어있는 이제 비례율 산정할 때 비용은 평당 공사비를 한 95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액은 뭐 시세나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비계획상에. 그리고 이제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이제 전용 84가 한 18억 정도 되고 전용 98이 19억 9,900이니까 한 20억. 그 다음에 전용 114가 22억. 그 다음에 전용 1760이 64억 9,400으로 보면 이제 펜트하우스겠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로 이제 전용 98하고 전용 114로 모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꽤 높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20억으로 보자, 여기 25억에 나와 있는 요 매물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 요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다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역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이 구역 면적 중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308명이니까 그럼 이걸 나눴더니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구역 면적은 평균 대지 면적이죠. 146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4.4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여기 종전자산 추정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 평균 종전자산 추정액이 을 계산을 해보면, 자, 종전자산 추정액이 6,235억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308명이니까 20억 2,4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0억 2,400에 나누기 아까 평균 대지 면적이 44.42평 정도 되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로 추정을 했냐면 4,556만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자, 여기 보시면 102제곱미터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31평 정도 되죠. 그러면, 간평가가 한 14억 정도 된다. 근데 매매가가 25억이니까, 그러면 프리미엄은 대략 한 11억 정도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전용 8호 초과 평형 중에 전용 98, 이거 보면 대략 한 38평에서 한 40평 언저리 되는 평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이고 전용 98이 프리미엄이 한 11억 정도 되니까 한 31억 정도 주고 분양평수로 한 40평 정도 되는 걸 분양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개발 구역은 동작구 본동에 있는 공공재개발 구역이고요. 본동 공공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이제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뭐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5년 7월 18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수정 가결이 되었고요. 수정 가결된 내용이 지금 주민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게 되면 저기 9호선 노들역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이쪽에. 근데 거기에 요렇게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럼 요렇게 요쪽 편이 이제 한강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자료를 이제 작년 7월에 주민 설명회 한 자료의 조감도인데, 측면 여기서 요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큰 건물이 세 개가 하나, 둘, 셋, 요렇게 있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한강뷰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한강뷰가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 건물 같은 경우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쪽은 뭐 요런 식으로 뭐 일부 보일 것 같고, 아니면 요 뒤쪽 건물 같은 경우는 요거로 보이거든요. 얘가 여기 아닌가 하면 요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세대수의 한 절반 이상은 최소 절반 이상은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다. 그래서 한강뷰에 대한 프리미엄만 해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가 이제 9호선 노들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지금 9억, 여기 8월 5일 날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매물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팔렸는지 아니면 이제 지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9억짜리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에 지은 빌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드뷰로 보면 약간 외관은 그래도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08년식이기 때문에 지은 지는 이제 17년 차, 17년 이제 18년 차 정도 됐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4년 1월에 2억 4,100, 올해 25년 1월이 2억 4,700, 그리고 뭐 23년도도 뭐 2억 4,100이고,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이제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에는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지하철 로들역이 되겠습니다. 요거 나오면 바로 앞에 이제 구역이 되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이제 공원이고, 요 도로가 이제 계속 이제 구역 둘레로 해서 이제 도로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재공랑 공고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자, 25년 7차 도계의 심의 결과를 이제 반영해서 지금 9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이 진행이 됩니다. 네,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뭐 1종, 2종, 7층, 2종, 3종 이런 식으로 일반 상업지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1종하고 2종, 7층이 이제 줄고 2종하고 3종, 그래서 3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안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면 이제 25.1%고, 공원이 15.3%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도로가 한 9.8% 정도 됩니다. 자, 건축 계획인데 지금 용적률은 이제 기준이 194에서 허용 221, 상한 246, 법적 상한 292, 그러니까 3종이니까 이제 법적 상한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고요. 최고 층수는 이제 4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이제 1080세대고, 임대가 252세대, 한 23%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455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373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82% 정도 되는 사업성은 꽤 괜찮은 그런 구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조합원 분양으로 지금 뭐 59, 그다음에 84102 요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 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계략적으로 배분한 거고,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 나왔었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자, 일반 분양하고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보면 이제 지금 조합원 분양이 이제 84 같은 경우도 요것만 해도 228개, 자, 일반 분양으로 분류해 놓은 게 지금 11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은 요 84만 합쳐도 얘가 이제 112개에
조합원 분양이 228이니까 340개 정도, 84만 340개 되고, 그 다음에 102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자, 일반 분양이 73개, 조합원 분양이 136개입니다. 그럼 요거 다 합치면은 209개가 된다. 그러면 84가 340개고, 102가 209개다. 이게 두 개 합치면 8, 이제 84를 포함해서 84 플러스 102가 그러면 얼마냐? 549세대가 되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455명이니까 그러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최소 전용 84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그 9억짜리 매물 같은 경우도 이제 전용 84를 이제 충분히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은 뭐 기본 11.5%에 뭐 종상향에 따라서 이제 13.6%까지 순부담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외에는 여기 허용 용적률에 보면 이제 사업성 보정 계수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허용 용적률이 20%인데 사업성 보정 계수 지금 보면 보자. 사업성 보정 계수해서 서울시 평균이 이제 제곱미터당 586만 원인데 구역 평균이 430이니까 1.36을 이제 적용을 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이 이제 20 플러스에서 1.36한 걸로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조합원 분양가나 이런 자료들에 뭐 평당 공사비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게 이제 고시문에 없습니다. 이제 공람할 때에 세부계획 도서에 있었는지는 이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자, 24년 7월에 공공재개발 사업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럼 그 주민 설명에 대한 기사인데 일단 비례율은 이제 170%로 이제 안내를 했다라고 해요. 요 사업 설명에는 이제 SH공사가 이제 주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7.97%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7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4,021만 원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추정을 해보면 추정 비례율은 107.97%고 평당 공사비는 700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4,021만 원이다.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13억 6,700입니다. 그러면 요 일반 분양가 자체는 여기 이 구역 이제 바로 건너편 요렇게 가면 이제 흑석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들에 전용 한강뷰가 나오는 전용 84의 뭐 시세가 20억이 이제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한강뷰가 나올 는 매물을 만약에 13억 6,700에 분양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충분히 더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좀 추정을 해보면 일반 분양가의 한 90%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평당 조합원 분양가는 3,619만 원 정도 되고요. 34평 기준으로 12억 3천 정도를 조합원 분양가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뭐 땅값을 좀 보니까 땅값도 거의 평당 공시지가가 한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대략 한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를 한 12억대 정도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걸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이제 빠른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SH공사나 공사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다, 요거는 사유재산 침해다, 우리는 민간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요게 7월 28일자 기사고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을 이제 반대한다는 그런 여기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유를 보면 민간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준다. 근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반대하시는 분은 이제 22년 9월에 토지 등 소유자가 180명, 전체 455명의 39.6%의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 의견서를 이제 구청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반대 시에 이반 재검토가 가능하며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반대하면 이제 이반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 주장으로 자 우리는 민간 재개발을 할 테니 공공 재개발은 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대하시는 분이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뭐 신통 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가 이제 지주택도 추진한 그런 지주택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주택 추진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주택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 더 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지주택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는 절대로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공재개발이 사업 추진하는 게 좋다, 민간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 뭐 둘 중에 어떤 게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주택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게 요 얘기는 이제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갖고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그 9억짜리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를 자 1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매물을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9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24년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보니까 2억 4,100이야. 그러면 2억 4,100에 만약에 요게 이제 추정 간평가를 이제 추정 간평가를 24년도 공시가격에 만약 2배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4억 8,200이 추정 간평가가 될 것이고 2억 4,100에 만약에 여기 사업성이 괜찮으니까 후하게 간평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6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프리미엄은 결국엔 내가 요거를 이제 9억에 사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는 최소 간평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6억까지도 이제 간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대략 3억에서 한 4억 정도 주고 산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매입가는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된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본동 공공재개발 구역이고, 요 산 하나 딱 넘어가면 여기 아크로 리버하임 있죠. 여기가 최근에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냐면 자, 84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얼마냐면 자, 실제 실거래된 거는 와, 자, 112. 와, 31억에도 팔렸네요. 그리고 6월에 아마 31억에 팔린 건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건 것 같고, 한강뷰가 안 나오는 것들도 거의 한 25억 요렇게 하거든요. 요 바로 건너편이. 그럼 요런 거 따지면 그러면 주변 시세를 25억만 봐도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투자 수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아까 그
아까 기사에서 봤던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요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 요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주택으로 추진하는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엔 이제 사업 진행을 이제 진행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공공재개발이냐 아니면 민간재개발이냐 사업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무산되거나 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주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줄어들거나 사업 진행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당산 1구역 신통 재개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 당산 1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당산동 6가 104번지 일대 신통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당산 1구역으로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위치는 저기 2호선하고 9호선 W역세권 여기 우측에 보면은 굉장히 여기 가깝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거고, 여기 요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한강뷰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요 바로 앞에 그 레미안 아파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 층수가 한 20층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당산 1구역은 최고 층수가 한 40층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0층 이상은 이제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대충 뭐 여기가 저기 여의도랑 이제 목동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그 여의도하고 목동 재건축의 실매입가를 계산을 해보면 목동이 대체적으로 좀 저렴한 게 한 22억에서 좀 비싸면 한 25, 6억 정도의 전용 팔사를 매입하는 게 매입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5억 전용 팔사가 한 35억 정도에 매수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간 정도에 껴 있으면은 적어도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한강뷰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도 덤으로 붙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구역 내에 뭐 상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뭐 12억, 15억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상가주택은 대지 면적이 한 20평 되고, 다가구주택은 한 32평 정도 됩니다. 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또 구역 끝에 여기가 공공공지랑 이제 공원이 뭐 예정돼 있고, 그리고 조감도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최고 높은 게 39층, 38층 요 부분이 요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6층, 33층, 33층, 그러니까 이쪽 뒤쪽 라인들이 뭐 33층부터 36, 39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한 20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쪽 앞쪽 라인에 있는 동들은 뭐 17층, 18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 17층, 18층 동들은 이제 한강뷰가 안 나올 거고, 여기 30층 이상인 동들이 이제 한강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배치도를 한번 보면 요 평형 구성이 39, 59, 84, 1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쪽 층이 낮은 동들은 이제 작은 거 뭐 39, 59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층이 높은 쪽들이 지금 요 파란색 계열들이 있는 동들이 다요 뒤쪽 편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 분양으로 돌아갈 물량들은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동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재공람공고가 끝났네요. 이제 3월 18일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재공람이 이제 끝났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요게 2종 7층과 2종이었는데 요걸 이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은 이제 300%, 최고 층수가 이제 39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72명이라 일반 분양이 한 208세대 정도,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7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이제 주변 시세도 비싼 데다가 이제 일반 분양도 많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일반 분양 수입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지금 세대수가 이제 771세대에서 737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줄었냐 보니까 임대가 기존에는 291세대예요. 그래도 37%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219세대로 29%로 확 줄었어요. 한 8%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208세대에서 임대가 준 것만큼 일반 분양이 늘었죠. 249세대로.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91%로 늘었다. 그럼 76에서 91이니까 거의 한 15% 정도 일반 분양이 늘었다. 그리고 요 세대수로 보면은 거의 한 41세대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조합원 한 명당 이익을 좀 계산을 해보면 뭐 작은 거 뭐 대부분 뭐 5구 정도로 이하가 많이 일반 분양할 거기 때문에 한 채당 한 5억 정도 남는다라고 보면 지금 40개면 한 200억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272명이니까 조합원 한 명당 얻는 이득은 최소한 9천, 많으면 한 1억까지도 이제 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이제 줄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40 이하가 138세대, 40 초과 60 이하가 182, 60 초과 85 이하가 349, 85 초과가 68세대 이렇게 돼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72명이니까 여기 보시면 84가 372고 102가 6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구역 내에 뭐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84 이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일반 분양, 84의 일반 분양도 제법 나오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분양 수입은 뭐 5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더 한 차당 분양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더 많이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은 뭐 다 다른 데는 뭐 비슷합니다. 10% 정도 되고, 요번에 이렇게 일반 분양이 늘어나게 된 거는 사업성 보존 개수가 적용이 돼서 1.409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이 된 것만큼 결국 이제 용적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이 임대 아파트가 줄어들고 그만큼 일반 분양 수량이 이제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3년도에 정비계획 공람을 했었는데 그때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비례율은 이제 105.45%고 조합원 분양 수입이 3,517억인데 일반 분양 수입이 3,018억이에요. 근데 요번에 41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수입이 일반 분양 수입이 조합원 분양 수입보다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의 이제 뭐, 그 금액은 이제 공사비가, 총 지출이 이제 4,585억이고, 종전자산이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 자, 그리고 23년도에 이때 평당 공사비를 이제 806만 원으로 가정하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4,631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4631 그러면 한 15억 7천 정도의 전용 84를 일반 분양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비례율이 105%가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일반 분양 수입이 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변동이 없어도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이제 비례율이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요럴 때는 비례율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법인세 내면 세금 내면 아까우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분양가가 이제 15억 7천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더 올리게 되면 그만큼 올린 것만큼 이제 비례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평행별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17평, 전용 3구가 7억이고, 25평, 전용 5구가 10억 4천, 35평, 전용 8사가 13억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 정비계획으로,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이 조합원 분양가는 12억 초반대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도 806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39층으로 지으니까 여기는 뭐 850에서 900 정도면 충분히 시공사가 들어올 만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올리는 거 가지고도 공사비 상승분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 자료에 보면 각 지번별로 종전자산 추정액이 이제 서울시 도시 공간 포털 그 사이트에 다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공람기간 때. 그거 가지고 각 평형별 분담금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없어요. 그 공람 기간에만 열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거 가지고 종전자산 평가를 공시가격에 몇 배 정도 해주는지를 계산을 했었어요. 23년에. 그래서 23년도에 공시가격이 1억 9,400이었는데 감정평가는 이제 4억 500 정도로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의 2.08배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더라. 그러면 지금도 뭐 한 2배 정도 이제 그 간평이 나온다라고 추정을 하고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전용 84는 이제 구역 내에 아무거나 갖고 있어도 분양받을 수가 있고, 아마 분양가는 12억대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는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이제 뭐 거의 20억 분위기죠. 그러면 프리미엄을 결국엔 내가 이제 8억에 주고 사면 거의 20억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사야 되겠죠. 만약에 공시가격이 한 2억인 매물이 구역 내에 있다.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하면 4억 정도가 이제 간평이 될 거고,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아마 8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4억 주고 사면 전용 84 실매입가는 한 16억 정도에 사는 거다라고 보면 얼추 맞겠죠. 그리고 시세는 한 20억, 보수적으로 뭐 20억만 잡아도 안전마진은 거의 한 4억 정도 있는 곳이다. 그리고 층이 내가 20층 이상의 물건을 배정받게 되면 거의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 한강뷰에 대한 플러스 알파도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투자 가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높은 편이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